앞서 보신 대로 2차 재난지원금의 쓰임새가 드러났습니다.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요. 선별적 지원과 맞춤형 지원의 구체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 통신비 지원부터 4차 추경의 실효성 논란까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의견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자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신세돈 숙명대 명예교수,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 함께할 텐데요. 김성희 소장님은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우리 안동걸 실장하고도 이제 이 문제를 토론을 했는데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이 뭐 맞춤형 선별 지원이다. 아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맞춤형이나 선별형이나 똑같은 거죠. 네. 똑같은 건데 이번에 이제 4차 그 추경이 네. 다른 과거의 1차, 2차, 3차하고 다른 점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3월 4일 날 1차 추경이 나왔는데 예. 그때는 규모는 한 11조 정도 되는데 네. 그 방역 일자리 중심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2차는 잘 아시다시피 전 국민 재난지원금. 네. 그러니까 네. 가구당 최대 100만 원 드리는 거였고 3차 추경은 규모는 한 35조 정도 됐는데 여기에는 이제 사실상 뭐가 들어갔냐 하면은 한국판 뉴딜 하는 게 들어가는 바람에 네. 여러 가지로 그 이제 그 코로나하고는 별 관련이 없다 이런 그래서 이번에는 4차는 진짜 이제 코로나를 타겟으로 해서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네. 그다음에 특수고용직 여기에 이제 뭘까 포커스를 맞췄다 예. 그런 차원에서 그렇죠. 이제 선별령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 예산의 절반 3조 8천억 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쓰겠다고 하는데요. 정부 설명은 소상공인의 86%가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숫자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네. 이번에 대상자가 보니까 예. 대체로 몇 만이든가요? 한 377만 아닙니까? 예, 네. 맞습니다. 377만인데 사실은 중소자영업자들이 한 580만 된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뭐 80%다는 거는 정부가 그냥 좀 숫자를 부풀린 것 같고 예. 더 중요한 것은 예. 이번에 예산을 얼마를 투입하냐면 3조 8천억을 투입하는데 네, 네. 대상 기업이 377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나눠보면요. 100만 원인가요? 100만 원이에요. 네. 100만 원인데 신문에는 뭐 200만 원, 150만 원 최대 이렇게 200만 원. 나오는데 최대 200만 네. 원까지. 제가 보니까 네. 200만 원을 받는 업체가 네. 5%밖에 안 돼요. 그리고 150만 원 받는 사람도 11%예요. 네. 그러면은 150이나 200을 받는 분을 합쳐도 16%밖에 안 되거든요. 네. 무슨 이야기냐? 84%는 100만 원이다. 이 100만 원은 아무리 소상공인이라고 해도 이거 하루 매출도 될공 말공한 돈이다 이게 정상적인 네. 상황에서 네. 저는 이번에 그 4차 추경을 보고 매우 좀 섭섭하고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 공무원 되신 분들이 현장에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감이 없다. 100만 원이면요. 네. 진짜 난 현장에서는 장난해?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금액이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거든요. 네. 피해를 입은 계층을 두텁게 지원한다. 아까 안 실장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럼 두텁게 지원한다는 취지가 전혀 반영이 안 됐다. 그런 안 된 얘기네요. 거죠. 안 된 거고요. 저는 그 3월 달에 처음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네. 미래통합당의 선거대책 그 네, 네. 경제 그 책임자로서 3월 20일 날 우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던진 안이 뭐였냐 하면요. 예. 작년 3월서부터의 매출하고 금년 3월서부터 매출액을 비교해서 네. 떨어진 매출의 감소분의 일정 비율 50%면 50%, 40%를 곱해서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지급을 하자. 그게 이제 우리 안이었는데 네. 전혀 이제 그 수용이 못 됐고요. 그렇게 예. 해보니까 최소한 작게는 150, 네. 많게는 한 1000.
왜냐하면 지원해야 규모가 큰 지원해야 자영업자들은 될 금액이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많습니까? 예, 그렇게 네. 해서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를 잡으니까 금액이 한 작게 잡으면 한 30조에서 40조 정도가 나오더. 예.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이분들이 해고도 안 하고 그다음에 경제를 계속 운용하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덜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 7조 8천억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3조 3천 8천 너무 적다. 나는 현장에서는 매우 실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경제 상황이 뭐 코로나가 진정이 되자면 더 어려워질 텐데 네. 그러면 4차 아니라 5차, 6차 이런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 아침에 다른 방송에서 예. 이게 4차라면 예. 이게 4차라면 부족하다. 그러니 5차 추경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우리도 지금 다 40대, 50대, 저는 60대잖아요. 네. 살 만큼 살아봤잖아요. 지금 코로나는요. 저는 이거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뭐 재정 같은 이야기를 할 저는 계제가 저는 아니라고 봐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할 것은 아니니 예. 이번에는 좀 재정 문제 좀 뒤로 제쳐놓고 어려운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그런 어떤 대책을 과감하게 내놓고 다만 재정이 걱정이 되니 예. 여야가 모여서 네. 앞으로는 금년에 이렇게 많이 쓴 것을 향후에는 좀 덜 쓰는 방향으로 재정 준칙을 마련을 하자. 그래서 이번에 많이 쓰고 향후에 재정 준칙을 마련하는 쪽으로 합의를 해서 하면 저는 재정 문제 가지고 걱정하는 분이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소상공인 지원을 두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적인 규모를 둔 논란도 있고 네. 또 업종별로 차별을 두는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이번에 그 사실은 뭐 아까 우리 저 실장님 오셔서 제가 그냥 면전에서 좀 비판하고 싶었는데 아니 유흥업종을 왜 빼요? 네. 그리고 유흥업종은- 유흥업종에 공무원들 많이 가셨을 텐데 예. 저는 안 갔지만 아까 예산실장님 말씀으로는 사회통념상 그러면 세금을 받지 말아야죠. 그 영업 허가를 하지 말아야죠. 저는 아주 보수적이고 꼴통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이다. 네. 어떤 업종은 지원해주고 네. 어떤 업종은 지원 안 해주고 저는 그것은 매우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면이 있다고 봐서 이번에 뭐 몇몇 콜라텍인지 전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뺀 것은 저는 매우 유감이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그런 데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유흥지점 이런 데는 세제 지원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예외로 한다. 뭐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던데. 그러니까 그게 1950년대 발상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게 50년대 그 전근대적인 발상이고 네. 만약에 그것이 세제 지원이 안 되는 예. 업종이라면 그분들은 세금도 내지 말아야 하고 군대도 안 가야 되고 네. 적어도 1급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라는 것을 정부가 규정을 하는 셈 아닌가요? 저는 그런 발상들은 저는 매우 저는 그 시대에 동떨어지는 생각이라고 해서 좀 많이 놀랐어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통신비 지원 2만 원 정부 일괄 지급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비판이 상당히 높은데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거는 저는 우리 사가들이 후세의 사가들이 문재인 정부를 평가할 때 네. 포퓰리즘 정부다라고 낙인을 찍는 가장 대표적인 저는 정책으로 통신비 13세 이상 2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저는 그래서 며칠 전서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길래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네. 제발 이거 접으세요. 나중에 굉장히 이것 때문에 평가를 악평을 받으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제 생각엔 이 정책 뒤에는 네. 그 소위 정치인들이 많이 입김을 불어넣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전 국민으로 13세 이상의 전 국민으로 확대된 것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거죠. 그런 형식을 넘어서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예를 들면 정치인 출신들이 예. 이번 추석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추석에 화두를 던져야 되는데 별로 좋은 화두라고 할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화 통신비를 마치 그 명태처럼 또는 뭐 꽃감처럼 네. 제사상에 올려서 이렇게 좀 덕담을 나누는 하나의 예. 저는 이게 정치인이 아니고서는 즉 포퓰리즘적인 정치인이 아니고서는 저는 이런 정책을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기재부가 처음 아이디어를 낼 때는 예.
그 30대, 40대, 50대는 일부 뺀다고 했지 글쎄, 않습니까? 뭐 그런 아이디어가 재정 있었다고 이유 그랬죠. 때문에. 네네네. 그냥 싹 밀어붙인 것은 예. 정치적인 어떤 결단이 상당히 배후로 작용했고 형식은 뭐 지금 대표 이낙연 대표께서 제안한 형식으로 네. 했겠지만 아니 이낙연 대표님이 그냥 불쑥 제안했다고 대통령께서 흔쾌히 받는 네. 그런 정책이 있겠어요? 그 네. 전 뒤에 많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거라고 보는 거죠. 2만 원이라는 지원 액수가 너무 적어서인가요? 아니면 통신비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게 코로나하고 뭔 상관이 있나요? 네. 코로나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서 통신비 부담이 늘어났다는 게 정부 설명. 아까도 우리 안도구 네. 실장이 그런 것도 지금 확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전 그리고 그 예산이 9천억이잖아요. 예, 예. 9천억이면요 중소기업 저 자영업자들한테 100만 원씩을 준다고 하면 90만 개 자영업자한테 100만 원을 줄 수 있는 돈 아닌가요? 굉장히 그럼 큰 그 돈이죠. 통신비 지원하는 대신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 지원에 좀 더 그렇죠. 쓰는 것이 90만 명을 더 바람직했다. 줘서 100만 예. 원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주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되지 통신비 2만 원 절감을 해준다고 우리 경제가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정치인 중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금 강력히 반대를 한다는데 네. 뭐 승수 효과가 없다. 이게 통신사로 가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제 예. 100만 원을 쓰면 예. 이게 나가서 그 받은 분들이 또 나가서 쓰고 또 나가서 쓰고 나가서 쓰고 해서 불리는 효과, 예. 부풀리는 효과를 승수라고 하는데 지금 승수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8년, 9년 동안에 정부 재정의 승수를 계산해 보면 일이 안 돼요. 아, 일이 안 된다는 건 뭐냐? 예. 정부가 100만 원을 주면 예. 100만 원을 다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재명 지사가 계속 승수를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강조하는 것은 현금으로 주지 말고 예. 상품권으로 주자. 네. 그래서 지역- 반드시 나가서 지역 상품권, 지역사람, 네. 상품권을 쓰면 예. 안 쓸 수가 없지 않냐. 그리고 8월 말까지 시효를 딱 줘버리면 예, 예. 그게 시효가 지나가면 휴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재명 그 지사가 승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바로 나가서 쓰게 해라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죠. 지금 뭐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워낙에 심각한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그린북 9호로 지난 7, 8월의 경기 동향을 보면 역시 내수 수출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예. 내수도요 예. 굉장히 잘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그런가요?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인데도 예. 불구하고 네. 굉장히 잘 되는 서비스 업종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예. 금융, 금융. 공공 서비스.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의 특징은 예. IMF와는 달리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주 줄기차게 잘 나가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몰려 있어요. 그래 이번에 저는 뭐가 빠졌냐면 운수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이 빠졌는데 지금 운수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운수는 금년 초서부터 계속 지금 어렵거든요. 그리고 코로나가 조금 잠잠했던 7월 달에도 운수는 계속 안 좋았어요. 운수, 도소매, 음식, 숙박, 그다음에 문화 서비스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한 6개 교육, 요 한 7, 8개 업종은 지금 뭐 경험을 해보지 못할 정도로 네. 지금 어려운 어렵죠. 상황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 업종을 살리는 쪽으로 정부가 좀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얇게 예. 꼭 버터를 빵에 바르듯이 그냥 얇게 슬쩍 발라갖고 모든 5천만 국민에게 뿌려버리는 것은 저는 매우 안타까운 정책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사실은 보니까 이게 선별 지원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전 국민이 조금씩은 다 받게 되기 때문에 선별을 가장한 보편 지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예. 그 통신비는 이거는 뭐 그건 100% 보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예를 들면은 뭐 그 소상공인 지원이나 네. 돌봄 지원이나 네. 이것도 뭐 맞춤형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지금 벌써 반론들이 나오잖아요. 엉터리로 맞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 중고등학생은 뺐지? 라든지 예. 왜 나는 자영업자인데 나는 왜 지원을 못 받지? 예. 맞춤이 엉터리 맞춤이 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요. 1차 지원, 이거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한 14조를 썼거든요. 그게 지금 언제입니까? 그게 벌써 몇 달 됐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만약에 청와대에 있었으면요. 한 2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번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드렸는데 예. 어디다 쓰셨습니까?
주로 뭐 물어보고 예. 어떻게 해드리면 좀 더 좋은 제도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작에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그 인기만 조사하시지 마시고 이런 중요한 정책이 나왔을 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현장의 어떤 생생한 정보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2만 명 대상으로 이 실사를 해봤더니 아 이런 거는 좋더라, 이런 것들은 안 좋더라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예. 자세한 조사는 모르겠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하기를 한 소비로 한 3분의 1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카드사의 지출을 보니까 한 100% 중에 43%가 식료품으로 썼고 뭐 20% 정도가 뭐 음식점에서 썼고 이런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보다도 또 좀 더 정밀하게 한 그 샘플을 한 2만 명으로 해서 네. 어떻게 하면 이 재난지원금이 국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진작에 실사를 했으면은 네. 이번에 상당히 저는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네. 서둘러서 1차 지원금에 대한 여론조사를 우리 정부가 하고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재난지원금 설계를 했으면 예, 예. 좀 행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거죠. 예. 자, 김성희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안녕하세요. 자리하셨는데요. 지금 신세동 교수님께서는 4차 추경에 관련해서 뭐 통신비 2만 원 지원처럼 이렇게 뭐 얇게 넓게 예. 지원하지 말고 소상공인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소상공인 지원책이 이제 금융 지원이 주로 초점이죠. 직접 지원 금액보다는 네. 금융 지원에 초점이 있어서 그래서 크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네, 지금 네.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비춰서 너무 굉장히, 적다는 거죠 이게 지원 예, 금액이. 직접 소득 지원책으로서는 강도가 매우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다음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도 문제가 허점이 많은데요. 지금 이제 이미 6개월 받은 3월부터 받으면 9월이 종료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지금부터 사실은 중소기업이나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지금부터 공고사직 해고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긴급 편성한 금액도 네. 너무 작은 금액이죠. 사실 현재 상황을 대처하기에는 충분하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라는 게 세계적인 공통적인 그 재난 해법인데요. 그거에 비춰보면 이번 추경은 다음 추경을 예고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뭐 엄발의 오줌 누기 이 정도의 수준의 정말 긴급한 졸속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이 두 거고요. 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국가 채무를 걱정하는 거는 좀 한가한 소리가 들 정도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예. 나라빚 걱정보다는 이 어려운 계층의 돈을 훨씬 더 많이 쏟아야 된다 그런 취지인가요? 예, 예. 뭐 미국하고 유럽하고 사실 평면적인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미국은 뭐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고 유럽은 이제 EU 공통의 방어막이라는 게 있는데 그 나라에 비춰서 뭐 그 나라가 200%의 국가 채무를 지고 있는데 우리는 50% 수준이니까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는 게 평면적으로만 비교할 수 없는 측면은 있지만 뭐 OECD도 그렇고 국제기구가 다 우리나라는 좀 더 재정을 과감하게 쓸 여지는 아직까지 충분히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이게 좀 제한적인 걸 한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통신비 지원 같은 것도 전 가구 100만 원 지급한 그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비춰서 봤을 때 이도 저도 아닌 그래서 보편의 모양새를 띠지만 사실은 그 수준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되고 과연 그게 물론 13세 이상 인구 중에 핸드폰을 쓰지 않는 사람은 없긴 하지만 그게 직접 소득 지원의 성격이 보다는 통신에서 우회 지원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방법으로 썼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방법보다는 좀 더 긴밀하게 기재부와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조율이 잘 안 된 가운데 타협책 수준으로 나온 게 사실은 충분하지 않은 그런 제도를 만들어낸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신 교수님, 이번 그 추경안에 왜 젊은 층들이 이제 구직 희망자들에게 50만 원씩 주는 거 있잖아요. 네. 18세부터 34세까지인가 그런데 그런 제도 지원은 어떻게? 그런 것뿐만이 예. 아니고 예. 지금 이번에 추경이라고 하면서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고 하면서 절반 이상이 아까 우리 이제 김 소장님 이야기하시는 고용 안정 지원이라든지 예. 고용 유지 지원이 사실 이 예산이요 네. 거의 다 동의나거나 이미 그 소진이 됐거나 아니면은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그 고용 유지나 안정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청년 고용도 뭐 예를 들면 직장을 구하는 젊은이들에게 좀 더 그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 하고 솔직하게 그렇게 터놓고 조금 현실적으로 지금 7조 8천억인데 제 생각에는 한 20조 정도를 잡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마치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같이 해놓고 그 금액은 찔끔이고 또 곁다리로 이상한 것들을 많이 집어넣으니까 예. 모양이 참으로 이상하면서 그야말로 아까 김 소장님 말 맞잖아. 이도 저도 아니고 그죠 도덕계도 아닌 이상한 그런 그래서 저도 아까 아침에 네. 이 정도의 4차 추경이면 예. 5차 추경은 필연이다. 저는 그래서 야당이 선제적으로 이거를 이번에 국회에서 의논할 때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 우리가 5차 추경을 과감하게 하고 예. 다만 아까도 제안했듯이 예. 예산 준칙에 대해서 이번에 정부가 여야가 약속을 하고 예산 준칙을 마련하면서 이 문제를 넘어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을 해본 거죠. 4차 추경이 59년 만이라고 하는데 5차 추경 한 적 있었습니까? 아 없지. 근데 지금 코로나 이거는 예. 거의 6.25 전쟁에 해당되는 네. 국난이다. 이거 다시 안 온다. 그래서 이번 상황은 과거의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 하는 부분에 우리가 좀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하는 거죠.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지방채를 찍어서 경기도 자체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예. 어떻게 보세요? 예, 지방 정부가 사실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독자적인 수단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제 성남시장부터도 네. 약간의 성남시도 여유가 있고 경기도도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뭐 그 재정 상황이 좋은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수단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돼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솔선수범하지 못하는 문제를 측면 돌파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이정표를 만들면 그게 일반화되면서 재정원칙 수칙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과거에 관행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이도저도 아닌 추경이 편성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고육지책을 꺼낸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요. 예. 예. 경기도가요. 지방 정부 중에서는 가장 재정이 튼튼했어요. 튼튼했어요. 자립도도 네. 튼튼하고 네. 예. 삼성전자라고 하는 그 굉장한 그 세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동안 재난에 대한 비축금을 네. 상당히 많이 모아뒀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재난 예비금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1차 재난지원금, 그 경기도 재난지원금 네, 있었죠. 1인당 얼마인가 네, 10만 원인가 예. 그거 주면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지방채를 나중에 발행할 것까지 미리 그거를 땡겨가지고 이번에 다 썼거든요. 뭔 이야기냐면 경기도도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갔다는 게 이번에 사실은 드러난 거죠.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좋았는데 네. 빚을 덜 낸 지자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 지자체에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요. 네. 그동안 그 1차 그 이재명 지사의 1차 재난지원금 네. 주면서 그동안 한 20년 동안인가 모아놨던 그 재난 예비비를요 다 네. 쓰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8천억인가 9천억을 미리 지방세가 들어올 세를 미리 땡겨가지고 그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재명 지사가 뭐 지방채다 뭐 1차, 2차 재난지원금이다 뭐 팡팡팡팡 막 쓰고 계신데 사실 이 경기도 도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즉 네. 그동안 모아놨는 예비비 다 지금 탕진했다. 네.
이제 우리 사채와 달리 이제 국채 같은 경우는 계속 재발행을 통해서 상환을 계속 유예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차환이라고 하는데 지방채의 경우도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예. 중앙정부는 이제 공신력을 가지고 있고 통화 발행권도 있으니까 충분히 차환이 가능한데 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이 과연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차환 발행이. 예, 네. 그래서 계속 새롭게 1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진했다고 그러는데 또 예.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다음으로 연장을 하면서 상황이 좋아질 때 한꺼번에 또 해결을 하는 이런 방법을 국채와 같이 쓸 수 있느냐. 국채는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네. 좀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이 정도로 지방 정부라도 능동적으로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 재난 상황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모든 수단을 강구하자 이런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지 여부는 좀 더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 네.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뭐 지방정부 빚이나 국가 빚이나 다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갚아야 되는 거니까 네. 만약에 지방정부에서 정말 그렇게 필요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국채를 좀 더 발행하든지 빚을 더 내서 문제는 발행은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발행을 하면 아무도 안 산다는 데 문제가 있죠. 네.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뭐 규정을 바꾼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지방 네.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걸 아무도 안 사준다. 예. 지방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있으면 지사가 지시해서 경기은행이 있으면 경기은행 보고 인수하라고 하지만 지금 그렇기 예.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문제하고 그걸 인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다른 문제라서 지방채 문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자, 이번 이제 국회에 들어가면 저 여야가 이제 첨예한 논란을 벌일 텐데 좀 수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그동안의 행태로 보면 저는 뭐 전혀 수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네. 또 야당이 통신비 지원에서 반대를 하는데도 막상 그또 일단 수가 압도적이잖아요, 저쪽이. 네. 그리고 이낙연 그 전 총리께서 제안을 하고 대통령이 받은 상황인데 결재가 끝난 상황인데 네. 여기를 국회에서 이것을 뭐 찍적 해가지고 수정한다고요? 그건 대통령 체면에 굉장한 손상이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도 그건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거는 안 건드리는 조건으로 다른 쪽에서 절충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저는 그 큰 7조 8천억에 대한 그런 어떤 규모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고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신속을 뭐 5번이나 이야기하셨다면서요? 네, 추석 전에 빨리. 그러니까 여야에 무슨 토론이 없을 것이다. 그냥 순식간에 그냥 뭐 일요일 네. 뭐 지나기 전에 그냥 뚝딱뚝딱 해서 7조 8조로 확정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원금의 신속성을 강조한 이유는 이럴 겁니다. 예를 들면 특고, 플랫폼, 자영업자, 프리랜서들 긴급 지원했지 않습니까? 네. 50만 원 3개월. 그걸로 충분하냐 뭐 이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게 발표된 지가 한참 지났는데 이제 지급됐거든요. 막.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소득 심사를 해야 됩니다. 소득 상실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을 더 뽑았거든요. 1,000명 정도 더 뽑기로 돼 있고. 심사하는 사람. 예. 네. 지금 뭐 공무원도 그렇고 근로복지공단 뭐 공고 이런데 다 좀 이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난리인데 사람은 더 안 준인데 제한적으로 주긴 해서 임시직을 뽑긴 했는데 소득 증명을 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감정 노동을 해야 돼서 바로 일주일 만에 1,500명이 퇴사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고. 사실 이게 소득 상실을 증명하는 것을 서류를 이 특고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사업주가 협조 안 하면 떼주지도 않고 그걸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걸 심사해서 주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 받은 사람은 그냥 주겠다 심사 없이 예. 이미 심사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숫자도 굉장히 제한되고요. 그래서 이런 신속성이라는 것을
구두선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사람을 심사할 수 있는 사람을 제대로 뽑아야 되겠죠. 충분히. 뭐 고용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을 꼭 필요한 일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뽑아서 제대로 심사해서 빨리 신속 지원되도록 하는 체계 정비가 필요하죠. 근데 저는 그 심사를 그게 저는 올드 스타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제가 만약에 그 고용부 장관이면 예. 이번에 사태에서는 일단 신청하는 사람이 예. 저는 소득이 얼마쯤 됩니다라고 써서 예. 도장을 찍게 하고요. 그걸 100% 일단 인정을 해주고요. 해주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돈을 주고요. 네. 그리고 기록했다가 나중에 1년 뒤에 해서 그게 증빙이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럼 그것 따라서 정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뭐 확인한다고요? 확인하는데 1년도 더 걸릴걸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지원책에서 맞춤형 지원이라 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딱 맞춰서 주겠다라는데 그게 그렇게 실행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예. 보편적으로 빨리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처리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예.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뭐 선지급 후 확인 절차를 한다고 하니까 신속하게 지급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